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최근 커스코에서 재구매한 대용량 13.5파운드 자그만치 6kg짜리 아멘해머 베이킹소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6kg짜리 베이킹소다를 다 썼어? 이걸 다 썼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재구매하게 되는데 어디에 이걸 다 써서 자그만치 6kg씩 없어지는지 패키지에 써있는 대로 100가지 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이 영상을 통해서 베이킹소다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점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흔하게 사용하는 이 베이킹소다란 무엇이고 안전한 물건일까요? 베이킹소다 성분명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해요. 자연에서 미네랄 형태로 발견되기도 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얀색 가루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FDA에서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분류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베이킹소다와 베이킹파우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베이킹소다는 단독으로 애시드, 그러니까 레몬주스나 요거트 같은 산과 만나야 반응을 하고 베이킹파우더는 그 자체에 산과 염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물만 넣으면 부푸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와 레시피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 레시피는 산 애시딕 성분과 반응해서 발효 효과를 내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빨리 굽는 레시피에 적합하다고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의 레시피에 맞고요. 대표적인 레시피가 초콜릿 쿠키, 브라우니, 바나나 브레드 같은 것이고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레시피에는 부드럽고 가볍게 부푸는 식감에 맞다고 합니다. 스폰지 케이크나 비스킷, 머핀류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커스코 베이킹 소다는 청소용일까요? 식용일까요? 아멘해머 베이킹 소다는 식용 가능 제품입니다. 이 패키지에 보면 청소하는 그림, 쿠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청소, 세탁, 쿠키, 팬케이크 구울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베이킹 소다에 별도로 청소 전용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그것은 식용이 아닐 수 있으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세탁에 사용하는 방법과 세탁물을 하얗게 해준다는 미백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탁을 할 때 한 컵 240ml 정도의 베이킹소다를 세탁기에 넣어주는 거죠. 물론 세탁 세제도 넣어줍니다. 뭔가 세탁이 더 뽀송하게 되는 것 같고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이라 때를 중화시키고 흡착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흰 옷의 경우에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뽀얗게 하고 싶다 하면 흰색 빨래들만 모아서 세탁기에 뜨거운 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서 담가 두었다 세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피부나 치아 미백에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게 과연 안전할까요? 피부 미백을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에 베이킹소다를 요거트 등에 섞어서 피부 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완전히 피부 각질 상태가 철갑으로 튼튼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피부에 오래 발라놓지 않고 예를 들면 모공에 피지가 가득 차서 그게 색도 침착이 될 것 같다, 뽑아내고 싶다 하면 순한 클렌저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 아주 작은 양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부드럽게 해당 부분에 문질러 주고 바로 씻어내도록 합니다. 각질 제거 효과를 보는 거죠. 민감한 피부라면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치아 미백도 마찬가지인데요. 칫솔 위에 치약을 놓고 이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아나멜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역시 주 1회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그렇다면 뷰티 용도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데오더런트의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더런트를 사지 않고 집에서 홈케어를 한다 하면 베이킹소다 1티스푼에 물을 약간 섞어서 개는 거죠. 겨드랑이에 바르고
좀 있다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땀 냄새 중화에도 효과적이고 약간 각질 제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일 스크럽에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베이킹소다에 레몬즙을 약간 섞어서 손톱 주위를 문질러 주면 이 손톱이 얼룩덜룩하거나 각질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의 각질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베이킹소다 3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조격을 하는 거죠. 15분 후에 문질러 주면 각질이 부드럽게 제거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번째 질문. 반려동물 청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의 침구라든지 이렇게 물품 보관함이 있잖아요.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두면 냄새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직접적으로 강아지 피부나 코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8번째 질문. 그렇다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냄새가 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신발 냄새 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발에 베이킹소다를 한 큰술 뿌렸다 다음날 털어내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신발 안에 하얗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얇은 티슈를 깔고 그 위에 뿌려 두었다가 그 티슈와 함께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작은 베이킹 소다통을 이렇게 좀 열어서 넣어두기도 하고 작은 용기에 담아서 넣어두면 탈취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냄새 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끼울 때 그 아래 소량 뿌려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 청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싱크대 욕실탈 청소할 때 물 2, 베이킹소다 1 비율로 반죽해서 이제 문질러 놓는 거죠. 그리고 물로 헹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 배수구 청소할 때 논란이 있는 방법이 있죠.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쓰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구에도 베이킹소다를 한 반컵, 120ml를 부어주는 거죠. 거기에 식초를 한 컵, 240ml를 부어서 그럼 보글보글 거품 반응이 나잖아요. 그걸 한 10분 두었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헹구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화 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게 청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카본디옥사이드 CO2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품의 정체인데요. 이게 소량이면 무해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과하게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배관이 손상될 것이냐. 이산화탄소 부글부글한 반응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배수구 깊은 곳까지 효과가 미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면의 냄새 제거와 세정에는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이 부글부글한 게 좀 무섭기 때문에 요즘에 잘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클로락스 계열의 강한 화학세제나 이 베이킹소다와 식초 조합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다면 또 다른 친환경적인 안전한 방법으로 싱크대와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때를 제거하거나 악취 제거, 배수구 세척에 사용할 수 있죠. 뜨거운 물 한 컵에 구연산 한 테이블 스푼을 넣고 녹여서 배수구 주변에 붓고 30분에서 1시간 방치 후 따뜻한 물로 헹궈줍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 표면에 분사해서 5분 정도 두었다가 스크럽을 하는 거죠. 그럼 물때는 제거하면서 광택이 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캐스틸 수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의 그러니까 스프레이 병을 채우는 거죠. 캐스틸 수업을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진 않아요. 이걸 싱크에 직접 분사해도 되고 수세미에 뿌려서 표면을 닦아줍니다. 레몬 오일 몇 방울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바닥 청소할 때도 스프레이 병에 물을 가득 넣어주고요. 식초 한 테이블 스푼에 이 캐스틸 수업을 아주 소량 넣어줍니다. 흔들어서 바닥에 뿌리면서 청소를 하면 나름 친환경적이면서 청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천연소금과 레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연소금에 레몬을 섞어서 스크럽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탈취는 효과적이지만 이게 늘 하기에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구연산과 소금을 섞어서 변기 내부 물때 심한 타일에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1스푼 쓰면 굵은 소금을 2스푼 정도 섞어서 스크럽처럼 사용해 주는 거죠.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변기 안쪽을 살균할 때 락스 대체제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10번째 질문. 과일과 채소 세척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큰 볼에 베이킹소다를 1큰술 정도 넣고 물을 받는 거죠. 그러면 베이킹소다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여기에 과일, 채소를 10분에서 15분 담궈둔 후에 흐르는 물에 잘 헹궈줍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 잔여물 제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1번째 질문. 베이킹소다는 친환경적일까요? 베이킹소다는 생분해성 물질로 자연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화학적인 세제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청소, 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을 사도 다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작년에 비즈니스 센터에서 보고 처음 큰 팩을 산 후에 동네 코스코에도 대용량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켓에서도 박스에 들은 거 작은 사이즈를 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야채, 과일 씻는 데 사용하면 굉장히 양이 해프게 듭니다. 또 세탁기에 한 컵씩 넣어오면 이게 1년 그렇게 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멘해머 대용량 베이킹소다 한 봉지면 청소, 요리, 뷰티케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락스를 쓰거나 시판하는 케미컬 세제를 뿌릴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으로 된 스프레이를 사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백세님들도 직접 사용해 보신 꿀팁이 있으면 더 나눠주시고 채널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